노무현 선거공천 앞둔 올해 1월에도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공천이 건진법사 덕분이라고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녹취가 추가로 공개가 됐어요. 이 부분도 잠깐 듣고 얘기 나눌게요.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가 공천 줬대. 내가 여사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알았어요. 그거 하면 다 죽어. 나하고 약속 안 했나? 육선 달 때까지 시키면 시킨다고 했다고. 진짜 지 그 알량한 욕심에 그 당선 딱 되더니 딱 돌아가고 내한테 딱 태클 걸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굉장히 화가 났고 거센 언사가 있는데 건진법사가 공천을 줬다고 얘기하고 다닌다. 굉장히 화가 난 포인트인데 어떤 의미로 보세요?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명태균의 약발이 다 했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끈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를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이 어떤 돈 문제와 관련해서 좀 명태균 씨랑 여러 가지로 좀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좀 멀리하려고 하는 모습에 명태균 씨가 무척 화가 나 있었던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추측입니다. 이게 이제 정론 평론이고 이제 사파 평론을 하자면 이게 예전에도 좀 그걸 느꼈는데 이 명태균 책사랑 천공 스승이랑 건진법사의 라이벌의식이 이게 상당하구나. 자기들끼리 서열 정리해야 되고 막 감히 그러니까 난데 난데 어디다 대고 지금 건진이나 천공을 대 뭐 이런 거잖아요. 정말 재밌다. 그리고 뭐 청와대 이전한 것도 막 자기가 다 떠벌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천공은 억울하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고 이 사람은 진짜 독특한 캐릭터구나. 그러니까 컴플렉스 자부심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컴플렉스가 강해가지고 이런 거에 오히려 그러니까 김영선한테 화낸 것도 있지만은 저는 어디다 대고 건진이야 이거가 전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났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만약 이제 우리 평론계의 최고가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인데 장성철 이름을 대면 어디 나한테 장성철 이름을 대 말이야. 맨날 어디 정보 얻어가지고 폭로하는 인간하고 뭐 나를 왜 비교해? 막 이제 이렇게 이제 화를 내시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아니에요. 성철이 형님이 넘버원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게 올해 1월 통화가 이루어진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와 돈을 주고받은 의혹 등으로 고발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점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김 전 의원과 사이가 틀어진 듯한 정황이 보이는 거고. 근데 명태균 씨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사와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돈 때문에 명태균 씨랑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둘이 싸우다가 김영선 전 의원이 꼬랑지를 확 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영선 전 의원이 강혜경 씨에게 에이 네가 다 책임져 이제 이런 거고 명태균 씨도 강혜경 씨에게 네가 책임져야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강혜경 씨가 불만을 품고 이 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공개를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스토리가 보여지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건진법사가 공천을 어떻게 감히 줘? 내가 줬는데 과거에 이제 여사랑 대통령과 내가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화한 거, 문자한 거 다 녹음해놨는데 어디 지금 그거 없었으면 내가 이번에 건진한테 밀릴 뻔했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이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본인이 전혀 기여한 게 없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여사하고 그 녹음 뭐 민주당이 폭로한 거 있잖아요. 5월 9일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 거. 그러니까 김영선이 만약 그런 거를 내가 들려주지 않았으면은 김영선은 자기가 잘해서 공천된 줄 알았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김영선은 그러니까 여사랑 뭐 친하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당시에는 공천과 관련해서는 소통한 게 없었구나.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녹취가 그 5월 9일에 민주당이 폭로한 녹취인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별로 믿음이 안 갔어요. 요즘 검찰이. 지금 명태균 씨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검찰 조사 받았는데 검찰 조사에서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 3대 모두 버렸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 씨가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냥 버린 게 아니라 패턴이 열리지 않아서 포렌식 업체에 갔는데 열 수가 없다고 해서 버렸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안 열리면 다른 업체도 가보고 이러는 거지 그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내용인데 그냥 버렸다라는 해명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던데요. 저는 상식적으로 성지영 앵커님이 이렇게 순진한가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곤란하다라는 거고 지금 이 휴대폰이 자기의 목숨과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를 했겠냐고요. 그냥 모호하게 얘기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해서 자기의 무기는 내가 잘 어디인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아라. 그런 협박용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아니냐.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말이 매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친 묘소에다가 뭐 묻어놨는데 내가 확 불살러 버리러 간다라고 얘기했다가 뭐 처남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 대선 전후에 지금 파기했다. 이게 시점이 저는 대선 전후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파기를 한 게 아니라 그때 이미 한 2년 전에 파기를 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 거는 이거는 증거인멸이 아니에요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구속을 하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수사에 이제 받을 때 조사받을 때 불리한 걸 피하기 위해서 그때 시점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명태균은 지금까지 스탠스가 뭐였냐면은 내가 이만큼 정보를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거를 협상력으로 지금 카드로 썼던 거잖아요. 이거를 폐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건 저는 뭐 전혀 합리적으로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당연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SOS 계속 뭐 이렇게 쳤다라고 본인이 또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윤 대통령과 통화 녹취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제는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 조사 전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아, 사적만 있다는데 공적도 보여드려? 약간 이런 태도여서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우리 분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쨌든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구속 같아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알리바이를 맞춰가면서 자기는 바보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통할까? 어쨌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뒤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명태균 씨의 태도가 확 변한 게 이제 진술도 변했지만 태도가 변한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자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명태균하고 통화를 했지만은 그때 수백 통이 와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기억이 만약 그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덕담한 거다. 그 녹취록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다. 뭐 이 얘기가 덕담한 거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뭐 공천 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었고 명태균은 그 전에 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고 페이스북에다가는 제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한테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이는 김건희와 윤석열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죠. 경솔한 언행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꼬리를 내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대통령의 스탠스에 딱 맞추겠다라는 거고 지금 검찰은 정확하게 정치자금법 위반만 지금 현재까지는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압수수색을 자택을 한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뭐냐면은 그 지방선거 출마자한테 1억 2천만 원씩 2번 받고 뭐 다른 사람한테 몇 천만 원 받고 요것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의 검찰은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공천 개입이나 이쪽으로 확전을 시키지 않기 위해 요거로만 딱 하고 있고 얘도 그러니까 명태균이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자기도 기억 안 난다라고 맞추고 있고 이게 지금 주파수를 서로 지금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요 혐의 지금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전략으로 지금 가는데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쪽 얘기를 주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완전히 사전에 조율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서로 조율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오. 검찰, 명태균, 용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그림이 좀 그려지더라고요. 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컨트롤하고 뭐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하고 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추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변호사도 황우여 로펌에 있는 김소연 그분은 이제 뭐 공천을 또 받기 위해 그렇게 좀 뭔가 공을 세우기 위해 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전에 정준길 변호사가 그분도 정치인인데 손 떼버렸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컨트롤이 가능하고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황우여 로펌에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뭐 뒤로 딜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외견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림은 그렇게 서로 조율이 지금 돼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김준일 같아요. 평론가님 네. 말씀이 저도 맞다고 추측을 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대통령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그날 아침에 사과하는 그런 페북에 본인의 얘기를 마음을 심정을 전했잖아요. 그거는 좀 짜고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저렇게 사과하고 저런 모습 보이고 반성하고 그런 것들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어떤 좀 부담감을 좀 덜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도 이제 뭐 덕담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실 해명에. 그리고 변호사가 금요일 날 출석할 때 미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 일반 국민이 이런 사람 추천하는 건 미담이지. 잘 들어주 정치인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 미담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 씨가 이제 두 번째 검찰 조사 받고 나서 나오면서 누구나 추천할 수 있지. 공천 개입한 거 아니다.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표현하지 않아요? 라고 다시 되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장성철이 언론에 나와서 이번에 비서실장은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추천하는 것과 김건희 여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명태균 씨 그리고 인수위에 누구를 데려다 쓰면 좋을지 와서 면접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명태균 씨. 공적인 권한이 있지도 않고 공적인 일을 하도록 공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 이렇게 공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조언은 조언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조언 이상의 여러 가지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됐죠. 우리가 그냥 여기 자리에서 그냥 내각 다 짤 수 있어요. 국무총리부터 쫙 그게 뭔 영향력이 있겠냐고. 근데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냥 헛소리고. 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요? 장성철 부장님이 아니라 명태균이가 왜냐하면은 실제 뭐 부탁을 해가지고 그거를 추천이라고 볼 수가 있나 부탁을 해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최순실은 억울하겠다. 그치. 최순실은 진짜 억울하겠다. 아니 연설문이 너무 엉망이야. 국민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 좀 잘해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좀 성공하게 바라는 마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몇 개 조언만 한 건데 이게 그냥 국정농단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깜빵에 지금 20년을 받고 지금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명태균의 논리라면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예. 제가 이제 당대표 보좌관을 모실 텐데 공식적인 라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실 모시는 사무처 직원들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저희 회관의 보좌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공적 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당대표에게 상당히 예전부터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이 외부에 사무실을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비서실장 누구 시킬까 뭐 사무총장 누구 시킬까 그렇게 막 당대표에게 건의를 해서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거나 당대표 사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이 진행이 되면 공적 라인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명태균 씨의 여사님이 저렇게 의존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니냐.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명태균 씨가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태도가 상당히 바뀌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굉장히 버럭을 하고 있는 상대가 언론입니다. 언론이 거짓산을 만들고 자신이 이렇게 만들었다. 뭐 강하게 비판하고 설정까지 벌였는데요.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계좌 추적이 기자님 혼자만 물어보시면 좀 그렇고요. 다른 분들 물어봐야 하니까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아니 그거야 본인이 예. 지금 신용 불량식 때문에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다 그래서 현금으로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예, 그거 다 증언했고요. 저 한 달에 거기 도와주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그 회사가 얼마냐면 가서 보세요. 그 사무실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예, 몇 평이든가요? 그거 저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몇 평이랑 그거랑 아니 그 안에 시설하고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회사가 3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그래. 지금 질문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본인이 그런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지금 계좌라. 그러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명수님 잠깐만. 아니 잠깐만 질문은 제대로 답변. 아니요, 본인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 아니 답변해 보세요. 아니 답변이 아니라 답변 다 했어요, 검찰에서. 아니 근데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뭘 답변합니까? 본인이 뭔데, 검찰입니까? 본인이 검찰이에요? 당신이 거의 모두 거짓 보도했잖아. 아니 아까 세비 문제 가지고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니? 당신이 가짜 뉴스 다 포착했잖아. 영장 청구 검토한다는 보도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는 김영선 의원이 수십억 자산한 유엔 선생한테 돈을 빌린 그거를 김영선한테 물어봐요. 김영선 의원님한테 네. 이제 우리가 어떤 평론을 할 때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무실 평수를 일단 알아야 우리가 뭔가를 묻고 얘기하고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성주 앵커님, 이 MBC 이 건물에 몇 평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전에 아이 사건 그렇게 기자할 말 때- 돌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사건 기자할 때 취재를 할 때 이제 사기 전과가 있는 분을 인터뷰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물어보면 이거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딴 얘기를 해요. 말을 계속 돌려요. 1분이면 끝날 인터뷰가 한 10분, 15분 가서 모 방송의 선배는 마이크로 후려쳤다는 소문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실 몇 평인지 모른다는 얘기를 지금 길게 하신 거잖아요. 명태균 씨에 가면은 성지영 앵커님은 지금 진행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평수부터 이제 알고 오시라 말씀을 드리고, 참 나쁜 사람이고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화를 냈던 게 신용불량자, 계좌 추적, 그다음에 현금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뭔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한 일을 했다라고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이제 보론으로 하자면 맞고, 그러니까 공천 개입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다 정리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된다. 검찰과 용산선에서 정리가 된 거고, 나는 이제 돈 문제만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명태균의 논리는 그 계속 나는 돈 받은 게 없다라는 건데, 뭐 여러 번 예전에 이제 보도가 나왔지만은 뭐 말씀을 드리면은 2011년에 그때 이제 사업체가 파산을 하면서 3억 몇천인가를 해서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 이후에 본인 명의로 이제 사업자를 못 만든 게 있고, 미래항공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거를 본인이 돈 문제가 있어서 못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차명으로 계속해서 김태열 씨,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의 오촌이었던 김태열 씨가 이제 소장으로 이제 가게 된 거고, 거기 그때 보면은 김태열하고 강혜경 개인 카드를 썼다라는 게 얘기가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받으니까, 자기가 수입이 생기면 족족 이제 뜯겨 나가니까, 그러니까 개인 카드를 본인이 다 쓰고 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한겨레 보도 지금 뒤에 있나 모르겠는데, 그 창원 산단에 지금 지인한테 8억 원에 인근 토지 매입하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한테 하고 그거에 커미션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좌 1원도 없다라는 거는 장모가 10원도 안 받았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예? 왜요? 10원 이상 받은 거는 이미 확인됐으니까 그거는 뭐 이제 됐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요 주장을 좀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계속. 예, 자기는 10원 한 푼 안 받았다. 예. 댓글로 보면 사실은 이제 내려올 때 검찰청에서 나올 때는 사실상 지팡이를 짚고 굉장히 쩔뚝쩔뚝하면서 내려오는데 네. 버럭할 때는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이 많았어요. 갑자기 이제 잘 걷게 됐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명태균 씨가 이게 좀 의식해서 그런지 방금 전에 SNS에 양쪽 무릎 수술해서 지팡이 짚고 검찰청 계단을 올라갔다 이러면서 무릎 수술한 엑스레이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저랑도 통화했을 때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는 무릎에 연골이 없다, 힘들다, 지금 내가 걸어다니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특유의 좀 동정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은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번에 국회에서 이제 증인 출석하라고 했을 때 동행명령장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무릎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낚시하러 갔어요. 그때 낚시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무릎 안 좋은 건 사실일 거예요. 사실 저도 사실 좀 무릎이 안 좋은데 뭐 연골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 치료도 받고 뭐 이렇게 주사도 맞고 가끔 그러는데 낚시가요. 진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은 무릎을 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은요 이게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요. 이게 앉아 있어도 부담이다. 앉아 있는 게 오래 앉아 있는 게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어쨌든 백승주 기자인가요? 배승주 기자. 배승주 기자는 지자스다. 지저스.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절름발이도 걷게 하시고. 근데 예전에 우리 뭐 재벌 총수나 정치인들 보면은 검찰에 소환당할 때 그냥 환자복 입고 휠체어 타고 막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동정론 이끌어내려는 거죠.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